TV에서 여고생이 컵라면 먹는 한 장면에 한국의 네티즌들이 크게 반응하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 드라마, TV 시리즈 시장에서 점점 전 세계로 뻗어나가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작된 오리지널 시리즈나 한국의 드라마 등은 아시아권을 휩쓰는 상황이며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스토리 전개 등으로 단기간에 많은 국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넷플릭스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국 시장에 약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한류에 큰 기여를 한 것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제작된 뛰어난 작품이 인기가 있어 한국에 집중 투자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상 시청 시간이 급증해 한국의 컨텐츠는 그야말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한국과 문화가 비슷한 주변국들은 특히나 열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어렴풋이만 알고 있지만 한 일본 방송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의 배우들이 입었던 의상들을 직접 빌려와서 방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극중 배우 손예진이 패러글라이딩 하다 불시착하는 장면 때문에 패러글라이딩 붐까지 부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그렇게 1년 내내 한국 때리기로 일관하던 일본입니다만 또 좋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세 전환이 빨랐죠. 또한 최근 스위트홈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스위트홈에 등장한 배우 이진욱 등이 인기몰이 중입니다. 심지어 넷플릭스 방송이 나가지 않는 중국에서조차 스위트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는 항상 너무 재밌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넷플릭스를 모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여러가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서양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되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에서는 자본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자체 플랫폼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넷플릭스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아이치이라는 중국판 넷플릭스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아이치이가 올해부터 한국과 심상치 않은 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난 4월경에 아이치이는 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에 한국팀에 합류할 프로듀서를 뽑는다고 공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중국 자본이 한국의 다양한 드라마나 TV 시리즈 등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김은희 작가의 지리사는 넷플릭스가 아닌 중국의 아이치의 글로벌 방영권이 판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넷플릭스보다 비싼 금액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우위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국 자본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이것이 자칫 진정한 한류화를 막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선 넷플릭스의 경우 아이치보다 훨씬 많은 나라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따라서 아이치가 글로벌 판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10개국 정도에 번역해 방송하는 것이라면 결국 한류화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희 작가의 킹덤은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에서 빅히트를 쳤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작품이 전세계에 알려지고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훨씬 큰 플랫폼이 좋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한류를 막으려고 일부러 한국 작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합니다. 현재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국의 아이돌들이나 한국의 영화 등이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중국의 글로벌 인기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연예인 때리기나 흠집내기를 하고 있죠. 물론 한국이 아니어도 중국 당국의 검열을 받는 중국 연예계가 전세계 시장에서 인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중국이 항상 한국을 끌어내고 싶어하고 시샘 질투한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이익이 너무 크다 보니 자본주의 논리상 중국의 제품을 팔 수 있다고는 봐집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치 플랫폼은 결국엔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드 전에 방영된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은 아이치에서 26억 뷰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어쩌면 아이치를 성장하게 해준 것 중 하나는 한국의 태양의 후예 같은 작품이 인기몰이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이치는 막상 한국과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 출연자를 모자이크 처리해버린 전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줬지만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이 중국에 어떠한 드라마를 납품한 다음에 사드 같은 문제가 터지면 모조리 퇴출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최근 수년간 경험한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는 한국 작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혹은 나중에는 모두 도용당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 라면서 적지 않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는 규모가 크니 당장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한국에는 넷플릭스도 있으니 글로벌 시장의 공략 문제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수년간 차이나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최근 네티즌들은 TVN의 여신강림에 나오는 한 장면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신강림에서 한 여고생은 편의점에서 컵라면같이 생긴 것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는 컵라면이 아니고 매우 생소한 중국어가 써진 컵라면 모양의 훠궈였던 것입니다. 중국에서 훠궈는 편의점 등에서 저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오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중국 즈하이과사의 인스턴트 식품인데 이것은 작년에 한국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중국에 즉시 공유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네티즌은 이 드라마의 게시물 하나를 올렸는데요. 드라마 여신강림의 작품을 캡처해 올린 이 웨이보에는 버스 정류장의 중국 회사와 중국 컵라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웨이보 게시물에서는 이런 것이 자본의 힘이다. 이건 그냥 중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라며 좋아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나와있는 회사는 JD.com으로 징둥이라는 중국에서 매우 큰 규모의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입니다. 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PPL을 직접 넣은 것입니다. 1년 매출은 100조 원도 훨씬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드라마에 PPL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둥이나 즈하이권은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회사죠. 즉 이 드라마는 상당히 중국 시장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보입니다. 아무리 PPL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중국색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국 여고생이 편의점에서 중국 훠궈를 먹는 장면은 자칫 나중에 중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훠궈를 먹고 훠궈를 좋아하니 한국은 중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입니다. 유치한 궤변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또한 자칫 한국이 돈 많이 준다고 중국의 작품을 팔게 되면 앞으로 한국 드라마는 중국 1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점점 중국의 제품은 물론이고 중국의 문화, 관습까지 한국의 드라마에 반영해야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 드라마는 특유의 창의성을 잃게 되어 정작 중요한 세계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IC가 한국 PD를 뽑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자금을 내세워 점점 더 많은 한국 회사와 협업하여 다양한 시리즈를 제작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한국 컨텐츠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특히 검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정 컨텐츠는 애초에 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국 입맛에만 맞게 제작되어야 하죠. 계속 그런 식으로 중국에 맞춰 납품을 하다가 막상 중국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 다 끊어버리게 되면 중국과 관계가 깊던 회사들은 처음부터 다시 빌드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영상 컨텐츠에 국한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다양한 산업계는 탈중국의 필요성이 더해갑니다. 2019년 9월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의 광고판이 베이징에서 하룻밤 사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삼성 보고 제발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고 지방정부에서 애원하면서도 뒤로는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샤이닝 니키라는 중국 게임은 한국 유저로 돈을 벌더니 막상 한복 공정을 하고 그대로 먹튀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회사를 압박하거나 뒤통수 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맥락 가운데 네티즌들은 중국 컵라면을 먹는 단 한 장면이라도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이 전 세계 각국에 속속 도입되고 있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 도입이 늦었다며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는 논란이 완전히 수그러들고 여전히 세계 방역의 중심이라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월 말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를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백신 일부 물량도 2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 중입니다. 속도 전에 모든 걸 쏟아부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는 접종 시점은 조금 느리지만 늑장 대응과 관련한 비판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유는 백신을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입 시기와 상황 종료 시기는 다르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백신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일 수만 명 단위의 확진자가 나오며 확산세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의 영향력보다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의 전파력이 더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접종률도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접종률은 어떨까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모두 인구 대비 접종자가 1%가 안 됩니다. 이유는 국민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국민이 60%를 넘겼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백신을 맞거나 맞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접종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나 백신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보다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셈이죠. 한국은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다른 나라들의 접종 사항을 예의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은 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으로 반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등을 통한 공격적 대응 의지를 밝혔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서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빌미로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갔습니다. 국회는 정은경 청장을 호출해 긴급 질의를 하기도 했죠.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었는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섬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도쿄 등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수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남아공과 다른 종류의 변종이 발생해 큰 충격에 빠졌죠. 상황을 지켜본 일본 극우 언론들은 지난 10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1일 천여 명에 달하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줄어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서 탈출한 형태가 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등 처벌 강화에 따른 영향이다. 완벽히 거짓 주장이죠. 이들의 큰 착각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생활 속 개인 방역조차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이니치 신문과 SNS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는 코로나는 거짓 등의 글이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일본 정부 및 후생노동성을 비난하며 언론에서 전하는 코로나 관련 뉴스를 삭제하라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큰 소리를 내는 등 비말 확산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키웠습니다. 일부는 코로나19를 단순 감기 정도로 치부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들은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사기마저 꺾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극우 언론의 기자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감소한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방역조치 준수가 있다. 서울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네,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원동력이 벌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생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 영향이 크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광역지역에 발령한 긴급사태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외에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정부의 긴급사태 적용을 요청하고 있어 긴급사태 발령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서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영국과 더불어
가장 많은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의정 청장 같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잘 막고 있는 원동력은 우수한 인력과 철저한 추적 관리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공식 승인한 스푸트니크 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통상적인 백신 개발 절차와 달리 3단계 임상시험을 건너뛴 채 1, 2상 뒤 곧바로 승인을 받아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월 5일부터 수도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같은 달 중순부터 접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15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혼선으로 코로나19 종식은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신의 보관 유통도 어려운 데다 사회 인프라도 각국에 따라 다른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죠. 거기다 변종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